안녕하세요. 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로원TV의 이상혁 변호사입니다. 민사재판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피고의 인적사항을 하나도 모른다면 일단 재판을 진행하는 데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피고의 인적사항은 모르지만 피고의 전화번호를 안다면, 또는 피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적이 있다면, 아니면 피고의 주소지에 찾아가 본 적이 있다면, 최소 피고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위와 같은 단서들을 통해서 피고의 인적사항을 조회 신청함으로써 간단하게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로원TV에서는 피고에 대한 정확한 인적사항은 모르지만 피고와 관련된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알고 있을 경우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름을 비롯해서 피고의 인적사항은 모르지만 피고의 전화번호는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장을 작성할 때 원고의 인적사항은 전부 기재한 뒤 피고의 인적사항과 관련하여서는 일단 이름은 성명 불상자로, 주소는 추보정이라고 기재한 다음 청구원인을 비롯한 나머지 내용을 적어서 일단 소장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런 다음 유일하게 알고 있는 피고의 전화번호를 이용해 인적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핸드폰 통신사로 하여금 해당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을 법원에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문서 제출 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보통 핸드폰의 경우에는 SKT, KT, LG U+ 이렇게 세 통신사 중에 한 곳을 이용하기 때문에 피고가 사용하는 핸드폰의 통신사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모를 때에는 통신사 세 곳 전부를 문서 제출을 명할 곳으로 기재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유선전화일 경우에는 통상 KT를 이용하기 때문에 KT를 문서 제출을 명할 곳으로 기재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통신사에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통신사에서는 통상 한 달 정도 이내에 가입자 인적사항이 없으며 없다는 외신을, 가입자가 있다면 해당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가입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법원으로 보내주게 되는데, 원고는 통신사로부터 법원으로 회신된 내용을 통해서 피고의 이름을 비롯한 인적사항을 보완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가 대포폰을 사용하였다거나 차명 핸드폰을 사용한 경우에는 통신사로부터 회신되는 내용이 피고의 인적사항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피고가 자신 명의로 핸드폰을 사용하였던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인적사항은 모르지만 피고의 계좌번호는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피고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보다는 보다 확실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송금하거나 할 때 수취인의 성명을 통해 피고가 맞는지를 미리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 따라서 이러한 경우 원고는 피고가 계좌를 사용한 은행에만 해당 계좌 명의인의 인적사항을 법원에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은행의 계좌를 피고가 사용하였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전화번호만 알고 있었던 경우와 다르게 이미 계좌 송금 등을 통해서 원고가 수취인인 피고의 이름을 알고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피고의 이름이 성명불상자가 아니라 제대로 기재가 되어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서 제출 명령 신청 이후 은행에서 계좌 명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서 법원으로 그 회신 내역을 보내주게 되면 원고는 은행으로부터 법원에 회신된 내용을 통해서 피고의 나머지 인적사항을 보완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피고의 인적사항은 모르지만 피고의 주소는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일단 알고 있는 피고의 주소지를 소장에 기재해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기재된 주소로 일단 소장을 송달하게 되는데, 피고가 해당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그대로 절차가 진행이 되겠지만 피고가 해당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제대로 된 주소를 제출하라고 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원고는 법원의 보정명령장을 가지고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게 되면 피고의 주민등록 초본을 뗄 수 있게 되는데, 위 초본을 가지고 피고의 인적사항과 변경된 현재 주소지를 확인해서 피고의 인적사항을 보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원고가 알고 있는 해당 주소지에 피고가 한 번이라도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했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만약 피고가 원고가 알고 있는 주소지에 단 한 번도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한 적이 없었다면 법원의 보정명령으로도 피고의 인적사항을 보정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 피고의 인적사항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단서만 가지고 있고, 피고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모를 때 피고의 인적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결국 법적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미리 인적사항을 확인해 두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피고의 인적사항을 미리 확보해 두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방법들이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보편적인 방법들이기 때문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적으로 위 방법들은 모두 소송 절차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 빠른 송달을 위해 피고의 사업장 주소지를 주소로 기재하여 소장을 송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방법을 통해서든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든 반드시 피고의 개인 주민번호는 보완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피고의 사업장 주소지로 법률 서면들이 계속해서 송달이 되면 피고가 계속해서 재판에 응하기 때문에 따로 불편함이 없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보완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게 되고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위 판결문을 근거로 한 집행문을 받을 때에도 법원에서는 판결문에 기재된 인적사항 그대로를 기재해서 집행문을 내주게 되는데, 문제는 소송에서 승소한 뒤에 강제 집행으로 나아갈 경우에 있어서 위 집행문을 가지고 집행에 필요한 피고의 주민등록 초본을 떼러 동사무소에 가게 되었을 때 피고가 위 주소지에 한 번이라도 주민등록을 하고 살았다면 상관이 없는데, 통상 사업장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피고가 위 사업장 주소지에 실제 살지 않았던 경우에는 강제 집행에 필요한 피고 주민등록 초본 발급이 불가능하게 되어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판결은 이겼는데 집행이 안 되는 집행 불능의 판결이 되어버리게 되고, 뒤늦게 이를 발견하고 피고의 인적사항 확인만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해도 법원에서는 소액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소송을 기각하게 되기 때문에 피고의 사업장 주소지를 피고의 주소지로 하여 법률 서면들을 송달하고자 할 시에는 반드시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통해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해서 보완하셔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로운TV의 이상혁 변호사였습니다.